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에서 시행된 이른바 택시 발전법 개정안. 올해 10월부터는 시 단위 도시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택시회사가 신차 구입 등 운영을 위해 써야 할 돈을 택시기사들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형식적으로는 법을 지키더라도 회사가 산업금을 올리면서 결국 택시기사들은 개정된 택시발전법 적용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현직 택시기사 그리고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출산 축하금을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립 어린이집의 영유아 6만 4천 명에게 한 명당 월 평균 3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서 취약계층 어린이 6,500명에게는 CCTV와 연계가 되는 어린이 안심폰 바다라를 무상으로 지급하고요. 또 고교 무상급식 시행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틀즈의 드라이브 마이 카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2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저희 라디오도 많이 듣고 계시는 택시 기사들이 겪는 고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택시 회사가 세차 구입비, 기름값, 또 세차 비용, 사고 처리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히 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당연히 산업금까지 내야 하죠.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회사가 기사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산업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여전히 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재 법인 택시기사 한 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고영철 기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주로 어느 지역에서 운행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차고지역 송파 지역이라 예. 거의 강동 송파 강남 쪽에서 많이 주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시는군요. 네. 오늘도 지금 운행 중이셨나요? 네, 지금 운행 중에 지금 잠깐 차를 좀 세우고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택시 일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한 2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8년이면은 그동안 숱한 일도 많이 겪으셨을 것이고,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산업금은 대략 기사님들이 어느 정도 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희 회사 포함해서 다 여러 이런 법인 택시들 보면은 거의가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택시 운행하면서 벌어들인 돈에서 산업금을 내고 남은 돈이 이제 기사들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벌어들인 돈에서 회사에 제출하는 산업금이 한 달에 몇 %나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산업금 빼고 나머지 돈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금을 내는 돈이 부담이 좀 큰가요? 기사님들 말씀하시기에. 크죠. 이건 지금 거의 남는 돈은 없어요. 산업금이 워낙 지금 커가지고. 예. 산업금이 보통 28년,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셨으니까, 얼마만큼에 한 번씩 좀 오르나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예. 거의 보면은 1년에 한 번 오르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이제 요금 인상이 되면은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오르고. 예. 1년 주기로 이게 지금 임금 협정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의 1년 주기로 올라오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산업금은 회사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그 산업금이 회사에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거의 다 들어가죠. 거의 요즘은 지금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벌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뭐. 뭐 금액을 정확히 밝혀주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나요? 아니, 뭐, 그거 어려운 예. 증서는 아닌데, 어차피 그사 산학금 월 채우고 뭐 하다 보면은 뭐 거기면 남는 건 뭐. 알겠습니다. 뭐 택시 발전법이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요. 그 전하고 후하고 회사에서 그 기사들에게 요구하는 비용이 좀 줄었습니까? 그건 뭐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뭐 차 비용, 신차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세차비, 유류비 같은 것을 계속 받고 있나요? 이거는 이제 직접 받지는 못하고 예. 결국은 그게 이제 산학급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받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금이 28년 동안 조금씩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 1년 사이에 오른 금액은 그동안 올랐던 것보다 좀 크게 올랐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럼 네, 어떤 다른 식으로 방식으로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근데 이제 산학금이 그전보다는 크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그 정가금지법에 이제 직접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산학금에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택시기사들은 뭐 회사 요구를 내야 되니까. 예. 뭐 현금으로 받기도 하나요? 아니면은 현금은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변의 기사분들은 어떤 말씀하시나요? 이게 좀 개선돼야겠다 이렇게 불만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불만은 많죠. 이게 오늘 지금 내가 택시한 지가 오래됐지만은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월급제. 예, 근로자가 월급 정당히 일하고 정당히 월급을 받는 이런 제도화에서 그래도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지. 지금같이 산업감제에서는 이게 되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법과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월급제를 시행해서 왜 근로자를 최후로 개선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위해서 좀 힘써줬으면 하는 게 우리 근로자들의 보람이에요. 예. 그럼 지금은 실적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들쑥날쑥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현재 법인 택시 기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고영철 기사님과 연결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처장님, 그 현장에 계시는 이제 기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28년 일하셨다고 하는데 요즘도 여전히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택시 발전법 개정안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택시 발전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 그 10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이제 7대 도시에서 먼저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국의 시단위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 됩니다. 예. 이제 7대 광역시가 그 시행된 걸 사례를 보면 종전처럼 택시 유류비나 그런 신차 구입비 이런 비용들을 종전과 같이 이제 부담을 시키고 있어서 서울시에 예.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여 개 업체를 지금 위반 행위로 해서 지금 처벌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예, 그리고 법이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편법적으로 운송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류비를 그 기준량을 정해서 추가분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부담을 시키거나 예. 또는 이제 산학금을 인상을 해서 유류비 그 원가 이상의 산학금 인상으로 정가를 시키는 사례. 그 다음에 또 임금을 산정하는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실질 임금을 좀 삭감하는 형태로 운송 비용을 여전히 그 금액만큼을 이제 전가시키는 이런 편법적인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이런 편법죄를 좀 제재할 만한 세부 사항은 담기지 않았나 보네요. 예, 법률에는 차량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그리고
보험료나 수리비와 같은 이제 교통사고 처리비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9월 12일 날 택시 운송비 전가 금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시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7대 도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9월 18일자로 추가 지침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 차량 구입비의 경우에는 차종이나 또는 이제 차량과 관계없이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차등을 운송수익금이나 또는 이제 그 수당 등의 형태로 이제 차등을 둬서 전가를 시키는 이런 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요. 예. 유류비의 경우에도 그 유류비 그 기준량을 과도하게 이제 책정을 해서 산학금을 사실상 이제 대폭 인상하는 형태로 해서 전가시키는 경우나 예. 또는 그 유류비 기준량에 미달하는 부분들을 이제 돌려주는 형태로 또는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이제 부담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시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노사 간에 특히 이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들을 오히려 이제 압박을 해서 산학금 인상에 이제 합의를 받아내거나 예. 이런 이제 부당노동 행위들이 굉장히 심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나 이제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노사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노사 합의다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위반 행위에 대한 이제 처벌을 기피하거나 또는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최근에 이제 추가 지침이 나온 이유도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반 기준으로 명확히 해서 처벌을 하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이 처벌이 좀 약해서 그런가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원인이? 제도적으로 이제 1차 위반하면 행정처분은 경고고요. 예. 그다음에 과태료가 이제 500만 원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처벌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첫 번째 처벌이 좀 너무 약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뿌리 깊게 이제 택시업계에는 사업자들이 불법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것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업계 관행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택시 발전법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면허를 발급한 거기 때문에 이 면허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예.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이 불복을 하고 그리고 법 제도를 이제 무력화시키거나 행정력을 무력화시켜서 실제로 이제 위반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자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뿌리 깊게 지금 산학금제는 불법 행위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21조에. 그런데 여전히 이제 90%에 달하는 이제 택시업체들이 산학금제를 버젓이 그냥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으로는 위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 운송비 전가금지 위반으로 처벌된 것이 서울의 한 150여 개 업체, 그다음 울산시에 한두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벌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행정력의 이런 이제 공백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예, 정부는 그런 식의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처벌까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 법을 좀 잘 지키면 좋겠는데 산학금 외에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 처리비 이번에 서울시에서 밝힌 내용 보니까 적발된 곳이 상당히 많더군요. 이게 계속 관례처럼 이어져 온 건가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택시가 이제 지입이나 도급제부터 산학금제 그리고 이제 지금 전액관리제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좀 단계에 있어서 예. 실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각종 운송 비용들을 택시 운전자들에게 이제 전가하고 그를 통해서 막대한 이제 부당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경영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법 부당이득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들이 지금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산학금제입니다. 예. 산학금을 폐지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산학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학금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택시 노동자들이 지금 그 산학금은 10시간, 11시간, 뭐 12시간에 달하는 그 산학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4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그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동법에서는 특례제도로 해서 예. 노동시간 특례제도로 해서 그 택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임금제도 자체도 이 사각지대로 좀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아까 그 기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월급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무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논의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현재 서울에 저희 민주택시 노동조합의 예. 그 서울의 고려운수나 또는 한도운수, 부광실업, 운하교통 이런 그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99년도부터요 운송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다 납입하고 그리고 산학금이 없이 그 운송 수익금의 그 50%가 넘는 예. 그런 월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노사 간에 이제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제 대다수 업체들은 이렇게 이제 건전하게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통해서 이제 막대한 수입을 얻는 것이 업계 관행처럼 흉터처럼 되어 있고 예. 이것이 이제 행정적으로 규제되고 단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전한 업체들이 법을 지키고 있는 업체들이 경영상 힘들고 그리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이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그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시 단위 도시에서도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잘 정착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역 여행센터에 근무하는 조민경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향 내려가는 경우에는 10월 3일 연휴 추석 당일에 하루 전날 가장 많이 내려가시는 것 같고 이제 올라오시는 거는 10월 4일 그리고 10월 5일에 많이 집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도 이제 표를 구할 수 있는지 자녀 좌석이 있는지 이런 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 계시고 안타깝게도 그 제일 많이 이동하시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현재는 표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일 바쁜 것까지는 아닌 게 그래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확인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미 이제 표를 많이 구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엄청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또 저는 여행 상품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추석 연휴에 이제 어디든 떠나고 싶은데 어디 갈지 못 정하고 계시다가 저희 상담 받고서 어디든 일단 가실 곳을 정하시고 예약을 하신 경우에는 좀 뿌듯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려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응대를 한다고 해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시거나 자리가 없어서 못 가시거나 그럴 경우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구해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구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럴 땐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어가지고 시댁에도 가고 또 친정에 또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서울역 여행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조민경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추석 당일에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다고 표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거의 표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고향 가는 표 다들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끔 취소표나 남는 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이제 모니터 들여다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사야 된다고 하죠. 못 가시는 분들 없이 다 잘 다녀오시면 좋겠는데 걱정도 되네요. 모쪼록 즐겁고 또 풍성한 한가위 되기 위해서는 또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표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 자, 조민경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자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도 잡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과 사연,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이 맥킨타이어의 Stay the Sam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차례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이진구 교통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임시 공휴일까지 다 합쳐서 10일 가장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예년 추석 때랑 비교하면 교통 상황이 많이 달라질까요? 네, 최근 3년간의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귀경 패턴을 보면은 약 80%에 육박하는 귀경객이 명절 당일부터 3일 동안에 집중되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번 추석 때는 추석 당일부터 3일간의 귀경객이 약 5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 긴 연휴다 보니까 이렇게 고향에 다녀오는 차량들이 분산될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교통체증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서울시에서 교통정보센터인 토피스를 통해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 8곳의 연휴 기간 교통 상황을 예측해서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토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는 이제 대중교통 막차도 조금 연장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나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대중교통 막차 연장 운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예. 기존에는 명절 연휴 기간 중에 귀성객이 몰리는 이틀간 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을 2시간 늦춰서 연장 운행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역대 최장의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귀경객들이 상당 부분 분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막차 연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심야에 올빼미 버스 9개 노선 70대는 평소대로 정상 운행하고 심야 전용 택시 2,500대도 정상 운행할 예정이니까 밤늦게 서울에 오시더라도 귀가 걱정이나 이런 걱정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귀경객이 분산된다면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승용차 이용하는 분들도 좀 덜 고생할 것이고, 길이 막혀서 대중교통 이용해도 늘 막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기관사라든지 버스 기사님들은 도대체 명절을 쉴 수 있나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그분들도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기도 해요. 예. 기존에 막차 연장 운행을 하실 때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분들은 시민들의 귀가를 돕는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운행을 하시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온전하게 연휴를 누리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휴 때는 막차 연장을 실시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한동안 고향에 다녀오기 어려우셨던 기관사분들이나 버스 기사님들도 여유롭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이 돼서 명절 연휴가 길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안전과 운수 종사자분들의 휴식권을 고려해서 장기 연휴 때는 막차 연장 운행 여부를 좀 탄력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추석에는 버스와 지하철 막차 연장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요? 예, 먼저 10월 2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평소에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예.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운영 구간 역시 한남대로 남단부터 신탄진 인터 체인지까지고 관련법상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추석 연휴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에서만 약 1,460건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었는데요. 예. 무인 단속 CCTV에 여러 번이 적발이 되면 그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그리고 한남대교 남단부터 서울 요금소까지도 그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인 점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일반도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는 연휴 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연휴와 상관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점과 차이가 나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석을 앞두고서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구 교통기획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시장에서는 벌써 추석 대목이 시작됐는데요. 경기도가 긴 추석 연휴를 맞아서 경기도 그랜드 세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네, 경기도가 이번 추석을 맞아서 경기도 내 여행 또 관광산업과 또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경기도 그랜드 세일로 이름 붙이고 각 지자체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휴 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가까운 곳의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데요. 경기도 박물관과 백남준 아트센터 등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남양주시 역사박물관은 한복 입은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또 에버랜드와 대장금 파크 등 이런 놀이시설도 70%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하고요. 포천 여행 특별전과 경기 북부 야간 관광 홍보 등에도 나섭니다. 고향 가을꽃 축제와 호수 만화 축제도 볼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도 또 많은 할인 행사가 이어진다고요? 네, 재래시장의 할인 행사도 많은데요. 안양의 중앙시장 등 5개 재래시장이 다음 달 3일까지 추석맞이 할인 행사를 하고 또 시흥시와 여주시의 시장과 상점 등도 공동 할인 판매전과 문화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버 장터에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추석용품이나 먹거리 등을 구입할 수 있고요. 광명시의 경우는 광명 동굴에서 이번 연휴부터 11월까지 주말마다 팔도 농특산물 장터를 운영합니다. 예. 이 밖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도 도내 곳곳에서 열려서 추석을 준비하는 주부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 대형 버스 사고가 잇따라서 안타까운 또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로 중장년 버스 운송 종사자를 대거 양성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경기도가 만성적인 운수 종사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2021년까지 버스 운수 종사자 4,000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내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양성한다는 건데요. 우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60명 정도를 양성할 방침입니다. 대상자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기도민으로 일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또 연수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중장년층이 대상이라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교통안전공단 또 버스 운송사업조합 등과 관련 협약을 맺고 재원 마련부터 모집과 교육, 채용,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경기도의 버스 한 대당 운전자 수는 1.66명으로 서울의 2.24명, 또 인천시의 2.36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예. 이번 사업을 통해서 2명 수준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최근 잇따랐던 그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전에도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가 그 광역버스의 그 준공영제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도의회가 사업 추진이 그 졸속적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자칫 그 운수업체에 배만 불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경기도는 이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그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을 그 일선 시군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일선 시군과 맺을 그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도의회가 처리를 하지 않고 보류했는데도 그 시군과의 협약을 바로 그 오늘 오후에 그 맺기로 한 겁니다. 예. 당연히 도의회가 반발하고요.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이런 그 중요 협약 체결 시에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협약을 할 때는 나중에 도의회 의결을 받고 그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그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 비난을 했었는데요. 일부 그 시군의 반발과 또 그 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을 강행하는 그 경기도의 버스 공영제가 제대로 그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